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살리냐 죽이냐 하는 중요한 이 모멘텀이 있는 날인데 자 이제부터 단결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말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정신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황당한, 또 이게 뭐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아보겠고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지금 국가원수 하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초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 문재인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처럼 뭔가 좀 잘 엮어버리면 문재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유럽에 가서 동유럽 4개국 일명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들을 만나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순을 지적하는 기자를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순방 일정 중인 문재인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4개국이 뭉친 일명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18개 조항으로 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과 이를 위한 원전 협력을 공식 천명했다고 동행 기자단이 현지 시각 11월 4일 전했습니다. 이날 문재인은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년간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라며 한국산 원전 구매를 요청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탈원전을 외쳐왔던 문재인의 기존 발언을 완전히 뒤엎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월 4일 오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변함없다라며 일각에서 문재인이 외교석상에서 원전 효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부터 충분하게 하시라 라며 질문을 한 진행자를 당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국인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일본은 탄소 저감을 위해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협약문에 명시했고, 영국과 프랑스 정상도 원전 없이 탄소 배출량 감소는 불가능하다며 원전 확대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문재인도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쳤는데, 이 정권은 탄소 배출량 감소는 세계 최고치를 선언해놓고 원전은 없애야겠다라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이해가 부족하니 이해부터 충분하게 하라 라는 훈계를 하는 저자들, 극소수 인텔리겐차가 무지몽매한 플로레타리아를 이끌어야 한다는 공산 전체주의적 속내가 집권 세력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대 보니까 뭐 다 용대 볼 필요는 없어. 니네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 그렇지만은 내가 연못 그냥 뭐 적당하게 잘 가꿔줄게 라는 인텔리겐츠가 플로레타리아를 끌고 간다 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진행자가 왜 이렇게 대통령이 밖에서 하는 말과 그동안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 달라요?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사 프로의 진행자는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대신 질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기자 진행자 보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좌파들의 아주 뭐 종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말문이 막히면 공부 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요?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또 할 말은 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냥 말 막혀서 그냥 공부 더 해라. 이게 아마 그들의 교범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있는 홍모 씨 있죠. 그 홍모 씨도 방송에서 저하고 MD, 사드 이런 거 가지고
막 다투고 하다가 저보고 공부도 해라 그랬어요. 아니, 사드에 대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홍모 씨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를 TV조선에서 JTBC에서 이렇게 저한테 막 하던데 말 막히면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자에게 진행자는 누굽니까?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 월성 원전을 없애려고 하고 할 때는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에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원전은 40년 동안 정말 안전하다. 이거는 도대체 그럼 어디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뭐든지 다 거짓말이니까 도대체 어느 게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정상들이 다 알까요? 저는 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담으로 아니 이렇게 지금 다자간의 정상회담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여기 김정숙은 왜 갔습니까? 임기막 환에 부다페스트 구경하러 간 겁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의 정신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듯한 이런 이상한 상황,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권마저도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지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반인도 범죄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반도 내에서 인권 탄압 시비에 휘말린 두 지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시각 11월 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발표하면서 서면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조사 개시 양해 각서를 보냈고 마두로 대통령은 결정에는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라면서도 ICC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각서에 조사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CC는 우리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파투 벤수다 당시 검사장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정부 지도자들이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라면서 이번 조사는 조사단이 베네수엘라에 파견되어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고 차베스에 이어 베네수엘라를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만든 마두로는 국민들을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여성들은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가 되었으며 마두로 지지를 주장하는 관제 시위에 나가야만이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신과 그 일가, 측근들만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독재자지만 대한민국 좌파들은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좌파 포퓰리즘 독재 시스템을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규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ICC 조사를 받게 된 마두로는 로마 규정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고 베네수엘라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체포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인권에 대한 강조가 점점 거세지는 상황, 자칭 인권 변호사들이 몰려 있으면서 인권 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 정당 관계자들,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들은 쓰레기통 뒤져먹고 있는데 이렇게 미슐랭 어마어마하게 높은 등급의 요리사 초청해서 한 번에 10만 달러, 20만 달러씩 주고 요리해 먹고 있는 마두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마두로가 무슨 그런 범죄냐? 그래서 언론 통제, 반정부 시위 탄압 이런 거예요. 언론 통제, 우리도 지금 언론 통제 당하고 있죠. 그리고 반정부 시위 탄압하고 있죠. 그런데 친정부 시위는 탄압 안 하죠. 여기도 친정부 관제 시위 나오면 배급을 줘요. 그냥 베네수엘라하고 우리하고 지금 삶의 질이 차이가 날 뿐이지 하고 있는 짓은 비슷하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이 현 정부 수뇌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를 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ICC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ICJ죠. 유엔 산하인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개인의 그
위법 행위를 주로 다루는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범죄 행위,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개인이니까 마두로를 이제 형사재판소에서 조사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는 조사를 하게끔 됐을까? 바로 이 마두로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보내는 구심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이죠. 과이도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마두로가 당선됐으니까 이 마두로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국 내각에서 내각의 총 책임자인 국회의장인 내가 수반이다 라고 선언했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이 과이도를 공식적인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로 인정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이도가 계속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회에 이 마두로를 또 마두로 정권을 계속 이제 알리는 것이죠. 언론 통제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이렇게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과이도가 알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두로를 비롯한 최고 실권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지금 언론 통제, 시위 통제, 또 인권 탄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없는 그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문재인과 그의 측근들을 형사재판소 ICC에 보낼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심점을 누가 하냐? 정적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적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군가가 정말 총대를 메고 이 문재인 정권을 이 형사재판소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 중국인만 인권 따지고, 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폭의 인권만 따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뭐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런 나라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구심점이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정황들이 하나 확실하게 추가되니까 이런 거 좀 가지고 한번 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황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대북 인권 활동을 해오던 국내 민간단체가 미국 워싱턴 DC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이슈화될 경우에 대선을 앞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대북 인권 운동에 주력해오던 민간단체 노체인이 최근 법인 사무소를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옮기며 미 국무부 관영매체 VOA와 관련 내용을 인터뷰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11월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주요 활동인 대북정보 유입, 정치범 수용소 해제 촉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미국으로 본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며 법인 이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 실현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도저히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런 활동을 하면 마치 그 어떤 적대 행위를 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며 활동 거점 이전 배경이 한국 정부의 탄압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체인은 현재 미국인 인권운동가 찰스 육시가 새 대표를 맡고, 정 대표는 한국 지부장 자격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VOA는 이 상황을 두고 유엔 인권 담당 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기준 위배를 지적하며 법 철회를 요구해왔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인권단체 탄압을 비판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VOA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정보 유입과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미국으로 거점을 옮긴 노체인의 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VOA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사무조사와 법인 취소 압박, 정부의 외압으로 인한 기업 후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성토했는데요. 초유의 인권단체 정치적 망명 상황, 국내외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북전단금지법,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죠.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계속 날리면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니들도 가만두지 않아. 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김원거를 비롯한 몇 명이 대북전단금지법 발의했고 이걸 통과시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 상하원 초당적 청문회가 열렸고 한국의 인권 탄압 문제 청문회가 열렸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추가 소환해서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추후 발언까지 나왔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야기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국내적인 문제예요. 국내적인 문제. 자기 국내에서 인권 탄압하고 언론 통제하고 반정부 시위 탄압하고 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국내적인 문제와 함께 북한의 저 어마어마하게 실제적인 인권 탄압, 이 생명까지도 탄압받고 있는 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탄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마두로보다 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여기서 지금 이 VOA가 이 정광일 씨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VOA가 어딥니까? 미 국무부 관영 매체 아닙니까? 미 국무부의 인식이 대한민국 정부를 까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최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 의견이 뭔가 교감이 되면 문재인과 그 세력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이도 같은 정말 문재인과 덩치가 비슷한 대립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력 정치인이 지금의 야당 내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번 대선 경쟁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대승적으로 문재인을 형사재판소 보낸다. 이런 이슈화를 시킨다. 이게 대선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확실한 그런 우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 탄압하고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드니까 미국으로 망명 갔는데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미 국무부가 도와줬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단체에서는 부정을 할지 몰라도 아무튼 미 정부가 나서면 마두로 미 정부가 안 나서고 인권 이 형사재판소 갔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